자, 민주당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이 경선 상황 등등 좀 화제를 돌려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른바 명락대전, 이재명 대 이낙연의 신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네거티브 중단하자 여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신경전 여전히 치열한데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게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 등등을 홍보하는 것을 도 예산으로 하고 있다. 지사직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제 서른 의원, 이낙연 캠프 측에 몸을 담고 있는데 서른 의원의 인터뷰 발언이 경선 불복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는 소환되지 말아야 될 그런 얘기다라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불안한 얘기들, 불안한 휴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낙연 후보는 지금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거티브는 아니더라도 검증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석이조 일타쌍피 전략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를 동시에 구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 큰 틀에서 있어가지고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앞서가고 있고 그 뒤를 맹렬히 지금 이낙연 후보가 추격을 하다 보니까 2위 그권에서 1위를 탈환하기 위한 가장 큰 전략이 네거티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반면에 또 상당 부분은 이재명 그 후보와 관련되는 서는 그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인 그 하면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지만 그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말은 휴전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 본인의 입으로 하건 아니면 캠프에 있는 대변인으로 하건 아니면 나아가서 그 지지자들을 통해서 대리전을 하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그 네거티브 내지는 검증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 부고 이외에는 어떤 경우건 그 얘기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네거티브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인배로 받아들이느냐, 나아가서 그것을 사실관계를 내놓음으로써 그것을 검증으로 통해서 사실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거티브의 피해자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 경선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본선에 갔을 때 야당으로서의 검증을 미리 거치는 그와 관련해 단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갈밭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꽃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다들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얘기하듯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면 마치 한 10여 년 전에 이명박, 박근혜 그 예전에 한나라당 내에서의 어떤 대선 경선 때 나타났던 것들이 결국 본선으로 가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때 스스로 제기한 의혹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민주당의 내부적인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과열될 가능성은 저는 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예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이 같은 과열되는 비방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데 있어 특별 당규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재 조항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점입니다. 조금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층은 상당히 또 극렬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 후보 문제 있어서 문제 있어서 제재를 하게 될 경우 그 지지자들의 또 반발이 엄청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자의 반발도 엄청 나겠지만 사실 전략적으로 어쨌든 여기서 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본선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를 그 무슨 제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경선 자체에도 그러니까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의 경쟁을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본선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통과해서 본선에 갔을 때는 그것이 또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말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아마 한계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지금 뭐 이걸 명확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분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분석되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은
점점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쌓여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특히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막 욕을 하니까, 서로 쉽게 가면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들,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약간 정치 혐오나 이런 것들을 네. 불러일으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 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건데, 이거를 결국은 통제하는 방법은 이제 캠프에서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이걸 직접 자제시키는 네.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통제가 어느 정도 될지, 좀 수월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후보들이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될지 내일 TV 토론이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그걸로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분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일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 있는데 윤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라고 자처한 인물이 협박성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범죄 등등을 암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이 부분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게 이제 그 일반 형법에서는 강요죄나 협박죄 정도에 해당이 되는 죄여서 이 범죄는 큰 범죄는 아닌데요. 네. 이게 좀 선거와 관계된 범죄는 좀 다릅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237조, 공직선거법 237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데 이것이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협박, 폭행, 감금 이런 식의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죄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 이 사이의 벌금을 네.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이하면 상당히 무거운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를 해보고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윤영찬 의원이 이거는 사실 성명을 냈어요. 이제 자기 의견을 밝혔는데 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이 이렇게 특정인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자체가 좀 자제할 일이긴 하지만 내용이 네. 너무 심각해서 중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협박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협박이 인정될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 침해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거는 아마 좀 중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있어서 이 같은 협박성 이야기 등등은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사실은 감정 싸움이 굉장히 좀 거세게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들, 당사자들보다도 이 대변인들, 지지자들 간의 대리전이 좀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각 후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클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후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게 되는 그런 네. 점이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지사건 아니면은 이낙연 후보건 간에 보면은 20% 전후의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물론 외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번 정부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여론의 흐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 이런 부분도 적지 않게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지사가 후보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이상민 공관위원장이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후보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만 이재명 지지자 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고 거의 인신 공격성 발언, 특히 이제 지금 이상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정말 어릴 때 소아마비의 장애를 극복했는 굉장히 입지전적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비하를 하는 내용,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해서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어떤 심판을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것이 민주당 지지자를 넘어서 중도층까지 호소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열심히 이 지사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네. 도정도 챙기고 이것도 합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내부적으로 있는 어떤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원팀 강조하는 것이 민주당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나아가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품격을 지켜달라는 정도의 당부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